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나눕니다. 그 자리는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한 가지 오랜 시간 사람을 지켜보며 분명하게 느낀 사실이 있습니다. 술이라는 것은 사람의 겉껍질을 벗겨내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직함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평소에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도 술 한 잔이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이 숨겨왔던 본 모습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애써 감추고 있던 성격, 말투, 태도, 그런 것들이 알코올이라는 틈을 통해 서서히 흘러나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술자리가 끝난 뒤 집에 돌아왔을 때 특별히 싸운 것도 아닌데 마음이 묘하게 불편했던 적 말입니다. 샤워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나는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 그 사람의 한마디, 그때의 표정, 그 분위기 계속 떠오르면서 가슴 한쪽이 찝찝하게 남습니다. 분명 큰일은 아니었는데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어제는 술이 좀 들어갔으니까,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다시 그 사람과 만납니다. 그리고 또다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돌아옵니다. 이 반복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드러난 모습은 우연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원래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애써 못 본 척하고 넘어갈 뿐이지요. 이걸 계속 반복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필요할 때만 좋은 얼굴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정작 내가 힘들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일을 그만두었을 때 연락 한 통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서야 생각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 좋은 사람이 아니었나?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묘한 불편함의 정체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을 구별하는 중요한 신호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는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그 기준까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만 모든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듣다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 이건 누군가 떠오르는데, 혹은 이건 나도 조금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만 가져가도 충분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술이 들어가면 태도가 바뀌는 사람. 이 유형은 가장 흔하고 동시에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평소 회사에서는 늘 정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말투도 공손하고 행동도 조심스럽지요. 그런데 술자리에 가서 맥주 몇 잔만 들어가면 갑자기 사람이 달라집니다. 말투가 바뀝니다.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반말을 섞기 시작합니다. 목소리는 커지고 웃는 방식까지 달라집니다. 아마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조용하던 선배가 갑자기 훈계를 시작하거나,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멈추지 못하는 모습. 주변 사람들은 억지 웃음을 짓고 있는데 본인만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 이런 사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술버릇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억눌러 왔던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평소에 예의 바른 모습은 노력해서 유지한 가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술이 들어간 순간 그 가면이 벗겨진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모습이야말로 그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이잖아.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술에 취했을 때가 진짜 모습이고 평소가 오히려 연기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한 선배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술 마셨을 때 변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다. 변하는 사람은 평소가 거짓이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사람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위가 올라가고 고난이 생긴 뒤에 술자리에서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술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술에 취했을 때 그 사람은 누구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 모습을 2번 이상 봤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3번째 술자리에 초대받았을 때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오늘은 조금 일이 있어서요. 이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것이니까요.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흔히 말과 태도를 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사람을 지켜보면 깨닫게 됩니다. 말보다 더 정확하게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돈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술자리에서의 계산 방식은 그 사람의 인간성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도 그냥 넘긴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유형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낼게.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넉넉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위기도 좋아지고 관계도 가까워진 느낌을 받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다음 날부터 그 사람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어제 계산했잖아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작은 부탁을 하면서 기대하는 눈빛을 보내거나 거절하면 분위기가 묘하게 변합니다.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서 이런 메시지가 느껴집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거 있잖아. 이것은 호의가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진짜로 넉넉한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굳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은 자신이 베푼 것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쓰려 합니다. 결국 상대를 사람이 아니라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더 현실적이고 어쩌면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바로 지나치게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상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더치페이를 제안하는 사람, 후배가 부담을 느끼며 제가 낼게요 라고 말했을 때 망설임 없이 그럼 부탁할게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당신이 더 많이 벌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분위기가 깨질까봐,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그냥 넘어갑니다. 더 교묘한 유형도 있습니다. 2차 자리는 먼저 따라와 놓고 계산할 때만 자리를 비우는 사람, 얼마 나왔지 하며 모르는 척하는 사람, 지갑을 여는 속도가 유난히 느린 사람, 갑자기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하는 사람, 막차가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라며 돈을 내지 않고 떠나는 사람, 그리고 대부분 그 돈은 나중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느낍니다. 또 이거야.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아닙니다.
그 불편함은 당신의 감정이 과민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사람을 보며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쓴 돈을 계속 기억하며 생색을 내는 사람은 당신과의 관계를 계산으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내야 할 순간에 내지 않는 사람은 당신과의 관계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유형은 겉으로는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당신을 동등한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낼 때는 자연스럽게 냅니다. 받았을 때는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자신이 내겠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계산도 긴장도 미묘한 눈치도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거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오래가는 관계는 이렇게 단순한 균형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돈 때문에 불편해지는 관계는 결국 다른 이유로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사소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균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집니다.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니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불편함은 관계를 끊으라는 신호가 아니라 거리를 조절하라는 신호입니다. 조금 덜 만나고 조금 덜 기대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건강해집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말 속에 숨겨진 감정입니다. 특히 술자리에서는 그 감정이 더 쉽게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조심스럽게 감추고 있던 마음이 술이라는 틈을 통해 무심코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는 참 교묘합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근한 말투 속에 조언처럼 포장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알아차리기 어렵고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평소에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 너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 그런데 술자리에 가면 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거 조금 무리 아니야? 이 나이에 도전하는 건 좋은데 쉽지는 않을 거야. 너는 좋겠다. 환경이 좋으니까. 겉으로 보면 걱정해주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말 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가시가 남습니다. 이 감정 느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스스로도 그걸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자리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조언이 아니라 쌓여있던 감정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이런 말을 붙입니다. 술김에 하는 말인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미 준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올 말은 거의 예외 없이 독입니다. 술김에 하는 말인데 너 일 편해 보이더라. 술김에 하는 말인데 너 항상 운 좋지 않냐? 이 말을 조금만 솔직하게 번역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너를 부러워하고 있다. 나는 네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네가 나와 같은 위치로 내려오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 이것이 그들의 진짜 마음입니다. 저 역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꿈을 줬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힘든 시간을 함께 견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재능이 있다.
분명 성공할 거다. 그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제가 조금씩 기회를 얻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술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는 좋겠다. 운이 좋아서.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제가 밤마다 고민하며 노력했던 시간, 수없이 실패하며 다시 일어났던 과정, 그 모든 것이 운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된 것입니다.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나의 편이 아니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솔직한 말과 질투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솔직한 사람은 때로는 아픈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당신을 더 나아가게 합니다. 듣고 나면 마음이 아프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도움이 됐다. 반대로 질투가 담긴 말은 다릅니다. 듣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집니다. 괜히 자신감이 흔들립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괜히 도전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를 기억하십시오. 말을 듣고 나서 더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그것은 진심이고, 괜히 위축된다는 느낌이 들면 그것은 질투입니다.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가장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술자리에서 당신의 꿈을 가볍게 웃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는 더 이상 꿈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꿈은 아무에게나 보여줄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것은 소중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 앞에서만 꺼내야 합니다. 질투를 숨기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는 친구처럼 보일지 몰라도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당신을 흔드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적인 사람보다 친구인 척하는 사람이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말투, 능력, 배경, 성격, 그러고를 우리는 여러 요소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 하지요.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일수록 결국 하나의 기준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특히 술자리에서는 이 기준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같은 자리에서 상사나 중요한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공손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표정도 빡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바뀌는 순간 태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후배에게는 반말이 섞이고 명령하는 말투가 됩니다. 그것도 못하냐? 좀 눈치 있게 행동해라.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대할 때입니다. 식당 직원, 택시기사, 편의점 계산대 직원, 이들에게 말하는 방식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거 왜 아직 안 나와요? 이거 주문한 거랑 다른데요? 목소리의 높낮이, 말의 선택, 표정까지 아까까지의 공손함은 사라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혹시 이런 장면을 보며 불편함을 느낀 적 있습니까? 옆에서 지켜보며 괜히 내가 대신 사과하고 싶은 기분. 하지만 분위기가 깨질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넘어가는 순간 그 불편함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상대가 강한 위치에 있을 때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해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는 사람, 심지어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것이 진짜 인간의 수준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사람을 보며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사람은 언젠가 당신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당신보다 위치가 낮거나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의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는 순간 그 태도는 그대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태도는 사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일정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위치를 기준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상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당신의 위치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술자리에서 한 가지를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후배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직원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조용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답은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사건을 통해 사람을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진실은 아주 작은 장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사소한 상황에서의 태도, 그것이 쌓여서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당신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는 곧 당신의 삶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선택은 중요합니다. 누구와 가까이 할 것인가? 누구와 거리를 둘 것인가? 이 선택을 잘하는 사람은 불필요한 상처를 줄일 수 있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기준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를 반복하게 됩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리를 두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것이 어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유형의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술에 취하면 태도가 바뀌는 사람, 돈을 대하는 방식이 불편한 사람, 질투를 숨기지 못하는 사람, 상대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 여기까지 들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맞아. 내 주변에도 저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나한테 잘해준 적이 있는데 은혜가 있어서 쉽게 끊기가 어렵다. 바로 이 지점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지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은혜라는 것은 매우 강력한 감정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울 때 도와주었고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었고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마음의 빚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빚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밥을 사주고 일을 가르쳐주고 기회를 만들어준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할 만큼 큰 도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언이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건 너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조언이 간섭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 선택에 대해 하나하나 의견을 내기 시작하고 내가 하는 일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느 날 술자리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야.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지배로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와 현재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당신을 도와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절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이 당신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그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묶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으니까 지금 내가 참아야 하는 게 맞다. 이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은혜를 갚는 것과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은혜는 기억하면 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인생까지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 사람 덕분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로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무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있는데 이 말을 꺼내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베푼 것을 굳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도움이라는 것은 거래가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관계에서 편안한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자신의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항상 눈치를 보게 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완전히 끊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거리를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하는 데에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한테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허락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마음속에서 갚으면 됩니다. 감사한 기억으로 간직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 방식은 지금의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인간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유형의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술에 취하면 태도가 바뀌는 사람, 돈을 이상하게 쓰는 사람, 질투를 숨기지 못하는 사람, 상대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 은혜를 이용해 사람을 묶어두는 사람. 여기까지 들으면서 아마 많은 얼굴이 떠올랐을 겁니다. 아, 저 사람 이야기네. 우리 회사에도 저런 사람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하나 바꿔보겠습니다. 혹시 그 이야기 속에 나 자신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목적은 타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할 정도로 자신의 모습은 잘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부족함은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내가 같은 행동을 할 때는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경험 혹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술자리가 무르익었을 때 후배에게 필요 이상으로 조언을 했던 적,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고 시작했지만 사실은 내가 기분이 좋아서 말을 이어갔던 순간 친구의 성공을 들었을 때 너는 운이 좋잖아
라고 가볍게 넘겼던 말, 그 말을 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 어제 내가 좀 과했나? 그런데도 결국 우리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술김에 그런 거니까 괜찮겠지. 이 반복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술을 마셔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만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투가 달라졌다는 것, 표정이 달라졌다는 것,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굳이 불편한 말을 꺼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렇게 넘깁니다. 어제는 술이 좀 들어갔나 보다. 바로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며 느꼈던 그 불편함을 누군가는 우리에게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두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다음 술자리, 다음 날 아침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어제 나는 맨정신에 내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었는가? 이 질문 하나면 됩니다. 만약 망설임 없이 괜찮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망설인다면 그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술자리에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괜히 분위기에 취해 과한 말을 하기도 했고 필요 없는 자존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지키려고 했습니다. 술을 핑계로 삼지 않는다. 이 기준 하나만으로도 사람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술에 먹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관계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술을 마셔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느 순간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그날은 그냥 돌아오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술자리라는 아주 일상적인 공간을 통해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편함에서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 이유 없는 찝찝함. 하지만 그 감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유형의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태도가 바뀌는 사람, 돈을 대하는 방식이 불편한 사람, 질투를 숨기지 못하는 사람, 상대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사람, 그리고 은혜를 내세워 관계를 지배하려는 사람. 이 5가지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동등한 존재로 보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로 대부분의 관계는 설명됩니다.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상황이 달라져도 태도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당신의 성장을 기뻐합니다. 당신을 동등하게 대하는 사람은 돈과 감정에서 불편함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문제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을 보고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조금만 참고 지내면 괜찮겠지. 하지만 그런 선택이 쌓이면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아무도 곁에 남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와 가까이 할 것인지,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이 선택을 할 때 복잡한 기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편안한가? 이 질문이 모든 것을 정리해 줍니다. 편안함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감각.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긴장하고 눈치를 보고 자신을 숨기게 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기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기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감정에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가입니다. 어제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조금씩 나아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주변에 좋은 사람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는 결국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내 주변에 남는 사람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술을 마시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술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순간 당신의 관계도 함께 흔들립니다. 술을 마셔도 술에 먹히지 마라. 이 한 문장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무언가 남았다면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사람은 생각을 말로 꺼내는 순간 비로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나 자신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 그 다짐 하나면 충분합니다. 앞으로 당신의 주변에는 조금씩 더 단단한 사람들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술자리조차도 진짜 편안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